로봇에 이제 관심 갖는 분들, 네. 특히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코딩 교육이 뭐 의무화 된다고 하고, 코딩이라는 거는 내가 상상한 것들, 내 로직들을 타자로 구현한 것 뿐이에요. 저는 제일 좋은 거는 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 자식동 부모님들이 돌려보셔야 될 구간입니다, 이 부분. 약간 이제는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미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로봇에 이제 관심 갖는 분들, 네. 특히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코딩 교육이 뭐 의무화 된다고 하고, 이런 흐름들 있잖아요. 또 특히 이제 로봇 개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청소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조언?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네. 전 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어린아이들은 네. 많이 놀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코딩과 이런 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딩 배워야 합니다. 학원 보내야 돼. 네, 학원. 영어 배워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죠. 저희 애들도 이제 뭐 학부모들 다 모임 있으면 영어 학원 뭐 다녀서 영어 잘해야 돼. 뭐 네네네. 조기 교육을 해야 돼.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거는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금 코딩 학원 알아보고 있는데. 네. 그거는 사실은 스킬을 배우는 거지. 예.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코딩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들, 내 로직들을 그냥 타자로 구현한 것 뿐이에요. 영어 또한 내가 그냥 생각한 이 되게 좋은 상상대의 언어들을 그냥 한국어나 영어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네네. 근데 더 근본적인 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근본적인 건 내가 되게 상상 속에서 혹은 창의적으로 혹은 로지컬하게 상상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로직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 사실 그 코딩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그냥 학원 가서 1년 배우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더 탐구할 수 있는 스스로들이 뭔가 기회를 받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뭔가를 탐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하지. 남들이 저거 하네, 뭐 하네 이런 것으로 너무 쫓아가는 거는 오히려 더 그런 기회를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교육 시장에서는 더 하기 힘들잖아요. 네. 이제 입시권이 들어가면 그런 활동하기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시키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상상력을 자극하고 조금 더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네, 가질 할 수 수 있는 있는. 그런 기반을 와이프한테 카톡 보내야겠다. 진짜 코딩학원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실 부모들이 다들 그러시잖아요. 막 우주 뭐 물리에 대한 이런 관심들로 막 애들 데리고 와서 인터스텔라 영화 2번씩 보여주고 막 우리나라에서 로봇들 관심 높아지면 또 막 코딩 학원 보내고 막 코딩 로봇 사주고 막 이거 해보라 그러고 참. 근데 저는 제일 좋은 거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요? 네. 부모하고 어른이 되게 어떠한 주제로 대화를 하게 되면 예. 보이죠. 이 친구가 그 수준에 맞게서 다 보이겠죠. 그러면 되게 이제 답변을 하게 노력을 하고. 예. 근데 저도 애들한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약간의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야, 너 이거 한번 고민해봐. 이런 식으로 주면은 도전의식이 있는 친구들은 거기다 되게 매달려요. 답을 해주고 싶어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한 것에 재미를 이제 느끼게 해주는 네. 것들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이것도 부모가 뭘 좀 알아야지 그런 걸로 가지고 대화를 하죠.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어린이들보다는. 근데 되게 그게 과학의 주제일 수도 있고 수학일 수도 있고 사회의 주제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뭐 지금같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네. 너 어떻게 생각해? 이런 되게 간단한 주제에 대해서 되게 상식적인 답을 하겠죠. 전쟁은 네네. 나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되게 약간의 핀트가 벗어난 질문들을 해버리면 뭔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교육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부분은 진짜 그 자식동 부모님들이 같이 한번 돌려보셔야 될 구간입니다. 이 부분. 진짜 중요하다. 여기서 제가 다음 질문을 준비한 게 그건데, 이 로봇 개발자들의 연봉이 높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속물이어가지고. 사실 요 질문하는 게 왜냐면은, 이제 상장사로서, 네. 인건비도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 대부분 이제 또 뭐, 카이스트 출신 직원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몸값 높은 개발자들을 많이 이제 영입을 하는 게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데, 그죠? 장기적인 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여쭤본 겁니다. 이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사라고 해서 모든
그런 것,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네. 또 상당히 어떤 면에 되게 보수적인 회사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어떤 사무들을 바라볼 때 되게 진지하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항상 대비를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시작부터 끝이 보이지 않으면 사실 쉽게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끝을 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탐구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샐러리가 높냐 나쁘냐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회사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요? 중소기업, 그러니까 이 로봇 업계도 대기업이 있고 뭐 중소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중소기업 치고는 조금 높은 형태, 네. 저도 대기업하고 비교하면은 뭐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고요. 그렇다면 저희 회사에서 물론 저희 회사는 되게 많은 고급 인력들로 채워져 있긴 합니다. 그렇죠. 되게 유능한 친구들로 많이 채워져 있고요.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누군가한테는 저희 회사가 뭐 그 열정페이 아니야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되게 로봇에 되게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친구들을 저희는 되게 많이 채용을 해요. 네네. 실제로 사실은 네. 내가 로봇을 하고 싶어도 필드에 나가서 로봇을 정말로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겠죠. 다들 뭐 자동화 장비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쪽에 다 빠지는 거지. 정말 그 순수한 생각을 갖고 있던 그 로봇, 그 로봇을 만드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열정이 있는 곳 사람들은 이제 사실 샐러리가 중요하지 않죠. 물론 중요하겠지만 많은 부분이 희석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저희 회사에 많이 입사를 해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도 빨리 이익을 내서 그런 분들한테 빨리 좋은 연봉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점에서 여전히 저는 조금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금 가슴이 아파요. 이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가 네. 여전히 양극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IMF 이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가 한 10%? 8%? 그러니까 대기업이 100이면 한 90% 정도가 네, 이제 네. 중소기업의 임금이었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한 60% 될까요? 많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양극화가 이제 너무 벌어진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회적으로 조금 뭔가 사람들이 같이 논의를, 왜냐면 이거 너무 벌어지면 결국에는 중소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 형태. 최근에 그렇게 구직난 기업의 입장에서 하지만 네. 취업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들 눈높이가 이제 높아졌죠. 이미 이 임금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 대기업 들어가지 못하면 낙오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불합리함을 이제 빨리 메꿀 수 있는 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네요. 대기업 어떤 뭐 그냥 자동화 추진팀 뭐 이런 데 이제 들어가려고 하지 마.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정책적인 것도 조금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2020년에 지능형 로봇 법이라는 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이런 게 이제 생겼는데 이런 거 혹시 뭐 체감이 되는 변화가 있습니까? 20년에 뭔가 이 지능형 로봇법 뭐 촉진법 생겼다고는 하는데 저는 잘 몰라요. 이게 잘 봐야겠네요. 제가 알고 원래 사실 지능화 로봇법은요 상당히 오래된 법입니다. 네. 90년대 중반 후반일 거예요. 네. 그때부터 시작된 법이고 그게 뭐 몇 차에 걸쳐서 이제 막 개정되고 되고 했던 것이고 아마 제가 그 법규는 그 연장선상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기반이 되는 건 제조업이고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이고 아직까지는. 네. 이제 제조업이다 보니까 이제 로봇의 입장, 그러니까 차기 아이템은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로봇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게 잘 된지 안 되냐의 이슈는 떠나서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파생된 여러 이제 상황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2, 3년 안에 이제 일몰이 돼요. 새로운 이제 법규를 이제 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저도 힘 닿는 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혹시나 뭐 정책 건의라든지. 네. 저도 일부 이런 어떤 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네네. 네. 특히 산자부죠. 산자부라든가 과기정통부 쪽에 그런 필요로 할 수 있는 어떤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일 답답한 거, 제일 안 되는 거, 제일 속상한 거 이런 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건, 이거는 약간 사실 정책 제안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겠죠. 이게 네네네. 모든 정책이 완벽하게 좋다고 하면 그렇죠. 예. 당연히 다 실행을 하겠지만 네. 제가 제안했던 것들은 이런 거예요. 특히나 제조업이 강한 그런 나라들, 일본이라던가 네. 독일, 네. 뭐 스위스 이런 나라를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그냥 옆에 가는 어떤 회사, 그냥 조그만 회사 네. 가서 뭔가를 의뢰해보면 그 제품의 품질이 상당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죠. 되게 작은 회사라더라도 나온 결과물을 보면 되게 좋아요. 네네네. 그 말은 뭐냐면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이 퀄리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상향 평준화. 네, 되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높은 회사들이 있겠죠. 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뒤죽박죽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가 안 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이게 그러면은 한 어떠한 기업들이 이렇게 PH처럼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산업이 발전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산업에 대한 기저가 되는 전반적인 기저가 되는 것들을 다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네네. 저는 이제 나라의 정책에서는 그거를 그러면 한 기업 어떤 거에 대해서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요소들을 발굴을 시켜서 나라의 정책적 그러니까 국가연이겠죠. 국가용소들 개발시켜서 그것을 오픈해라라는 거예요. 그거의 특허들, 그거에 대한 모든 요소들을 국내 기업이 어느 정도의 조건을 맞추면 그거를 써서 쓴다는 뭐냐면 내가 잘 몰라도 어쨌든 이 정도의 베이스는 깔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라도 해서 사회 전반적인 기술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노력들을 조금 그게 바로 이제 나라에서 해야 되는 정책적인 발전 요소 아닙니까? 사실은 나라에서 많은 연구비를 주지만요 기업이 가져가죠. 네. 끝이에요. 그 기업이 그걸 가지고 산출시키면 끝인 거고 그 기업만 좋은 거예요. 네. 물론 그 기업이 잘 돼서 수출이 되면 나라 전체적으로 뭐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그거는 되게 저는 약간 엘리트주의 같은 느낌이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또 공적으로 투여될 수 있는 이러한 개발 요소들을 잡아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미끄럼을 계속 올려주는 베이스를 올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저는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름을 한번 바꾼 거였죠?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의 사명 이름이 뜻이 어떻게? 원래 이게 사실은 약간 나중에 붙인 감이 조금 있긴 하지만. 원래 네이밍이 다 그렇죠, 뭐. 원래 레인보우가 저희 회사의 이름이었고요. 예. 원래 레인보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레인보우란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원래 제가 옛날부터 어렸을 때 창업을 하고 싶었고 그때 되면 회사 이름을 레인보우로 져야지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레인보우란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뭐 하는 회사일까? 약간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네. 뭐 소위 그때 당시에만 해도 기계 쪽이나 이런 자동차 쪽 이런 쪽에는 이름이 무슨 테크, 무슨 뭐 작업소, 공작소, 뭐 무슨 뭐 하이 뭐 이런 식의 약간 전공. 네, 그렇죠. 너무나 이제 약간 묻어나는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레인보우? 그럼 이게 뭐 하는 회사일까? 뭐 패션 회사일 것 같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회사인가? 아니면 약간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회사 이름을 선택하길 바랬고요. 근데 이제 레인보우 자체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좀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해외, 특히 서구권에서는 이제 이게 또 소위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이름을 쓰다 보니까 약간 뭐 오해가 불편한 건 아니지만 그 오해를 좀 받기 시작하죠. 이게 혹시나 너희 회사가 그런 거를 주로 하는 회사이냐 이런 식의 이제 좀 오해를 많이 받아서 우리 회사가 뭐 힘들지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좀 명의를 해야겠다 싶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로보틱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고 또 그러니까 이제 혹시 성소수자들이 모여가지고 로봇을 만드나 이런 고민도 있고요. 그 로봇은 레인보우는 사실 로봇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oundaries Working 이렇게 쉽게 해서 갖다 붙이신 거죠? 네, 그렇죠. AI와 이제 저희는 워킹을 하니까 이동에 해당하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라는 이름으로서의 좋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레인보우 이 무지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고 꿈이기도 하고 근데 아주 멀리 있고 자주 보기도 힘들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산업
이 현실로 오기까지의 거리가 그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레인보우, 사실 이게 무지개라는 거 우리가 가시광선 통해서 주변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로봇도 빨리 뭔가 더 현실로 네. 우리의 삶 속으로 많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여담입니다만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개발자, 연구자, 그리고 공대 출신 중에 말씀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그래서 로봇 이야기, 또 산업 이야기, 회사 이야기를 진짜 재밌게 들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또 그러면 이제 저희 와이스트릿 어떤 로봇 공학 쪽의 그 고문, 예, 전무위원도 이제 네. 위쪽에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예, 엮어. 아무튼 오늘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주기적으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떤 회사의 변화가 생길 때 저희한테 또 알려주시면 저희도 네. 많은 분들한테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